자, 이번에는 여수장 오중문시 을지문덕의 작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는 우선은 그 억양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내용적인 측면 가지고 시험들이 날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표현 방식에 대한 측면, 여기 대장으로서의 기계를 갖다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그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먼저 주제 자체가 적장의 이러한 그 오판을 유도하고 적장을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장이 바로 여기서 이 우중문을 갖다 말하죠. 그리고 적장이 지금 현재 이제는 그 앞에 보면은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다. 적장의 바로 신기한 계책이 뭐였다? 하늘의 이치에 다했다. 하늘의 이치에 다다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적장 우중문입니다.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진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이 자체에 바로 뭐가 담겨있다? 바로 반어적 의미가 담겨있다 라고 하는 측면. 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의 미묘한 헤아림은,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풍했다. 자, 적장에 역시 기묘한 헤아림은 이번엔 바로 뭐다? 땅의 이치를 모두 이렇게 통하였다 라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본다면 역시 똑같이 반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둘 다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반어적인 표현을 썼고, 자, 그리고 위아래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 대꾸법을 써서 상대로 뭐하고 있다? 네,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주제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적장을 조롱하는 이러한 그 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마지막에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이니, 누가? 적장이 싸움을 이겨서 이미 그 공이 높으니 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이미라고 하는 이 중요하죠. 자, 넌 이미 끝났어. 넌 이미 다 한 거야. 나는 이미 다 했어. 나는 힘이 이미 다 모자라. 자, 하는 거 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마지막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미라는 이러한 부사 자체가 뒤에 나오는 이제 더 이상은 이룰 수가 없다. 그죠?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한마디로 승리는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높으니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거야.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중문 뭐야? 그만 만족하고 그만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참 지켜 세워놓더니 여기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와서는 그만해라 라면서 이제 상대를 갖다가 이 명령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얘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억양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이요. 억양법은 앞에까지만 해도 모두 다 상대를 갖다 띄워주다가 마지막에 와 상대를 조롱하는 이러한 표현을 갖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는 관어와 억양을 통해서 적장을 조롱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죠? 그래서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성격을 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야산 독서단, 바로 최치원의 이러한 작품을 좀 볼 겁니다. 아무래도 최치원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의적인 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마디로 신라에 있느냐 아니면 당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신라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는 계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층으로서의 한계점을 보이는 측면을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나라에 가게 되면은 신라라는 소국에서 어찌 보면은 변방이죠. 소국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한계점 이런 것들을 갖다 엿볼 수 있다는 측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 있어서도 보면은 약소국으로서의 혹은 아니면 신라인으로서의 이러한 그 이중 차별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러한 글이었다는 제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서 은둔하면서 지은 이러한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처음에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라고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친 듯 달렸다. 네, 요거 자체는 당연히 화류법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달렸느냐 봤더니 겹겹봉우리 울리니, 자, 달리고요. 겹겹봉우리를 갖다 울리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요거 자체는 청각적 심상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굉장히 어떻습니까? 감각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척에서 하는 이러한 말소리 분간케 어렵다.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 이거는 누구의 소리? 바로 인간의 이러한 시비하는 이러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 사람. 바로 밑에 말하는 시비하는 소리, 바로 뭐 할 거다? 들의 귀에 들릴세라. 아까 우리 얘기한 게 있죠? 들릴세라 같은 경우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지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는 인간들의 이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부정적인 이러한 소리였다면, 이것으로서 바로 어떻습니까? 산에 지금 현재 뭐가 울려요? 바로 울리고 있다. 바로 무엇이? 물소리가 이렇게 산에 울리는 물소리가 울려서 이 소리를 들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뭐가 돼요? 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밑에 보시면 또 하나,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네. 흐르는 뭐? 물로써 온 산을 둘러버렸다. 산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바로 누가? 시적 화자가 바로 기거하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기거하는 공간 혹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구절이 말하는 거 자체가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누가? 내가 둘러버렸다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속세와의 단절을 위해서 물로서 본인이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어떻습니까? 본인의 공간 자체에서 지금 물소리가 물로서 지금 둘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측면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있던 자연은 이러한 물이라고 하는 물이나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러한 그 자연을 갖다가 바로 뭐하고 있다? 인공적으로 본인이 만든 것이다. 이것을 본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물이에요. 자, 저 앞에 있었던 바로 이 물과 똑같이 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소리를 갖다가 막아주고 있다 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이 흐르는 물 같은 경우는 바로 현실과 이러한 것과의 이러한 단절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애물로서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속세를 갖다가 이렇게 멀리하면서 자연에 기거하는 삶을 갖다가 소망하는 은둔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그러한 글이었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시비하는 소리가 일컫는 외적 상황에서 그 다음 내적 상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거기다가 또 하나 청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물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을 갖다 바탕으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이런 소리에 대한 대조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추야오중을 좀 볼게요. 네, 추야오중이라고 하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가을밤에 이러한 비가 내리는 속에서의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글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이 글쓴이 자체가 지금 현재 중의적으로 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금 현재 당나라에 머물고 있느냐 혹은 아니면은 신라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 거냐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지식인의 고뇌, 이거 자체가 지식인의 고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고국에 대한 향수.
이러한 두 가지를 들어서 이 글을 갖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은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지만, 자, 무엇 때문에? 가을바람. 가을바람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시를 갖다가 읊고 있다. 본인이 시를 읊고 있게 된 이유 자체는 무엇 때문에? 가을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가을바람이 이렇게 때문에 괴롭게 시를 읊고 있지만, 자,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다. 자,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다. 자, 이 자체는 바로 이게 고독의 이러한 원인이죠. 본인이 고독한 이러한 쓸쓸한 외로움에 대한 원인을 갖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창밖엔 밤비 내리는데, 창밖에는 뭐가 내려요? 밤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밤비가 내려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욱더 본인이 쓸쓸하고 외로운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시키게 되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적하다는 마지막에 등불 아래 천만리 떠나간 마음이다. 무엇 때문에? 등불. 등불을 보고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다? 천만리 이렇게 떠나갔다. 라고 하는 측면. 천만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바로 뭘 뜻한다? 이 자체는 심리적인 이러한 거리감 뜻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원하면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움을 형상화시키는 이러한 주제의 수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이러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갖다가 조성하는 이러한 세 가지, 가을바람, 밤비, 아니면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등불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시적 화자의 이러한 괴롭고 쓸쓸한 외로운 마음을, 괴로움과 그 다음에 외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이러한 소재들이다 라고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 앞부분에서는 뭘 밝혔어요? 바로 창작의 동기를, 창작 동기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썼다. 자,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자, 이게 바로 현재의 상황이죠. 현재의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자신을 갖다가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고독감, 소외감, 바로 이 자체는 타국에서 느끼는 이러한 향수, 외로움,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창밖에 밤비 내리는데 라고 해서 화자의 고독감이 여기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죠? 고독의 심화를 갖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는 등불 아래 천만리 떠나간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이런 고독과 비애를, 화자의 고독과 비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 지금 마지막 구절 자체를, 여기를 당나라에 유학하던 시절로 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고국에 대한 이러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림을 본다면 천만리라고 하면 진짜 이 자체가 거리,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라는 모습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 거리감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고향에 대한 이러한 거리로서 본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당나라에 귀국한 이후, 한마디로 신라에 이렇게 기거할 때라고 한다면은 이 자체는 아무래도 세상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정서적인 거리감, 세상과의 단절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서적인 거리감으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본다면, 물리적 거리감으로 본다면 주지 자체가 뭐가 돼요? 이 자체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바로 향수에 대한 측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서적 거리감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의 고뇌로서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9가지 지금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좀 집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